그랬습니다. 최순실이 등장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최순실입니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라고 고함을 치는 모습인데 휴식 시간 조요라고 되어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아니 최순실이 왜 뜬금없이 또 휴식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네. 1시간에 10분씩 쉬어달라는 무슨 저는 우리 이제 대학교 수업할 때 그래요. 50분 하고 10분.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럼 본인은 말도 안 하잖아요. 네. 무국부답으로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질문하면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10분씩 쉴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저게 물론 뭐 본인의 권리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사받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못 쉰대요. 네. 뭐 검사가 물어보는데 10분 있다가 딱 정확히 시간 되고 1시간 있다가 10분 쉬고 또 1시간 하고 이게 무슨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본인은 저렇게 얘기하고 또 무슨 폐쇄 공포증이 있다고 해서 문 열어놓고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하고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 이게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온갖 강압수사합니다. 이게 무슨 강압수사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요구하고 검사는 또 열심히 들어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저것만 봐도 강압수사가 없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 최순실 씨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그랬던 거는 인간이 가장 커다란 공격성이 나올 때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최순실 씨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조사를 피하고 싶은 건데 억지로 받아야 되고 검찰은 조사를 하고 본인은 묵비권을 행사해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되고 끔찍한 일이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만큼 이 조사가 싫고 두렵고 무섭고 하기 싫었기 때문인 거죠. 그 폐쇄공포증이 내가 수사받을 때 검사랑 둘이 있을 때만 내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폐쇄공포증이 아니라 검사랑 수사받는 게 싫은 거지요. 네. 네. 딩동댕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폐쇄공포증이 아니라 수사가 받기 싫은 거다. 왜냐면 네. 지금 그 전에 그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던 그 장면을 보면 그 이후에 엘리베이터 잘 타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구치소 독방에서도 잘 지냅니다. 예. 그런데 유독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갑자기 폐쇄공포증에 시달린다는 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정식과 정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최순실 씨는 제일 두렵고 싫은 게 조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묵비권 행사하는 것도 뭐 고도의 전략이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최순실 씨는 입을 여는 순간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라 어느 한 부분을 뭐 좀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다 보면 다른 쪽이 꼬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더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지금 그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 지금 특검에서는 지금 저 와중에 폐쇄공포증에 걸렸다는 표현을 쓰면 얼마나 특검에서 강압수사를 했으면 내가 없던 폐쇄공포증까지 걸렸겠습니까라는 또 하나의 외부적으로는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네.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결국 나는 정말 이제 그만 좀 조사받고 싶고요. 더 이상 이제 특검 좀 나가기 싫어요라는 네. 그런 얘기를 폐쇄공포증이라는 그 병에 예. 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거에 얽어서 얘기하는 거 같네요. 제가 한 줄만 말씀드릴게요. 한 줄 평. 예, 제가 검사였을 때를 예. 생각해서 평생 갑으로 산 사람은요. 검사한테 와서도 그 갑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오. 제가 그 두 글자 얘기 제 입으로는 못 하는데 네. 한자만 얘기하세요. 아니 왜 갑질 그러잖아요. 네. 저도 한 줄만 말씀드릴게요. 박지원 씨가 안정범 수석이 자꾸 뇌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차하다고 했죠. 네, 저도 똑같은 얘기 최순실한테 해주고 싶네요. 저도 한마디 할까요? 그럼? 예. 저 최순실이 내놓는 병마다 증명이 어려운 병명만 냅니다. 공황장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공황이 아니고 예. 공항. 예. 예, 비행기 뜨고 다니는 공항이라고 적었었죠. 자, 그런데 이 오랜만에 지금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정규제 한국경제신문 주필하고 왜 인터뷰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얘기가 또 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서너 명까지도 이름이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그건 문화부의 소관 분야였죠. 예. 교육도 좀 있었습니다만 기타 분야의 증거가 그렇다고 해도 예. 거기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추천할 수는 예. 있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것도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지. 되는 건 아니고 추천할 수 네. 그럼 뭐 문학의 인사 쪽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살펴보니 뭐 예. 미얀마 대사, 코이카 예. 이사장 뭐 줄줄이 쏘세. 그러니까 추천을 왜 최순실한테만 받냐고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추천이 올라올 때는 제가 볼 때 인사혁신처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인사혁신처 얘기해서 잘 알아보고 제대로 시스템 점검해 보세요. 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최순실이 아까 말씀하신 몇몇 사람들을 추천하는 과정을 보면요. 자기 밑에 있던 사람 고영태, 유상영 이 사람들한테 야 좀 찾아와봐. 이래가지고 관세청 차장, 금융위원회 부원장 만들어줬어요. 그래놓고 상품권까지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네.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최순실이 부탁해서 특별히 좋아하는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내가 임명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 나오셔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받은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것도 문학에 한정된 것처럼 말씀하신 거가 이렇게 나올 줄 모르셨겠죠. 이런 거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텐데 그때 인터뷰할 때마다 이게 안 나와서 아마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 정규제 TV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한 게 25일입니다. 그렇죠. 1월 26일 날 안종범 수석이 수첩 그 39건이 집에 압수수색하면서 또 발견이 됐죠. 네. 그다음에 뭐 장시호 씨 태블릿 PC가 또 제출이 됐죠. 예. 거기서 나온 게 이거예요. 아. 유재경 미얀마 대사, 그다음에 지금 그 관련해서 뭐 하나금융 또 본부장 네. 관련된 것들이 줄줄이 나오는 게 이상화 씨. 네, 이런 예.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규제 TV에서 발언하고 나서 나온 얘기라 네. 이때까지 예측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최초의 작년 10월 24일 날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고 다음날 바로 사과할 때 첫날 태블릿 PC에 나온 내용만 사과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계속 추가돼서 나오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국면이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제 TV에서 인터뷰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공허하게 들리네요. 네. 그런데요, 언론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뭐 미얀마 K타운 뭐 사업권 뭐 이 관련 뉴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 뉴스 접하면서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봤어요. 최순실이 본인 조카 장시호한테 미얀마 K타운 사업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이 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나라 돈이 들어간 주식이니 잘 보관하라. 우리를 대대손손 먹게 살게 해줄 것이다. 우리 대대손손 먹게 살게 해줄 거니까 각별히 신경 써라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최순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가 저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판넬에서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특검에 최순실 씨가 들어가면서 이런 대사를 막 하잖아요. 민주주의 특검 얘기도 아니다. 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랬죠. 우리 검찰에서 특검에서 나를 계속 겁박을 준다.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뭐 3대 뭐 우리 선장 멸하다. 뭐 이러면서 예. 멸망시키려 한다 그래요. 멸망. 멸망이라는 근데 말은 우리는 잘안 쓰잖아요. 멸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일반인들은. 쓰죠. 예를 들면 검찰에서 나를 어떻게 보면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네. 그다음에 지금 미얀마를 완전 찍었잖아요. 대대손손 이거잖아요. 왕국은 어떻게 얘기해요? 대대손손 가야 되는 게 왕국이에요. 네.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얘기하면서 야, 대대손손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왕국 말하자면 무슨 종교 그건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무슨 왕국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왕국의 생각할 때는요, 실체가 예. 지금 그 최순실 씨가 했다고 하는 멘트 앞쪽 부분도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주세요. 나라 돈이 들어간 주식이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나라 돈이 들어간다는 행위 자체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알고 있고요. 이거는 나라 돈을 넣어서 우리가 이걸 빼먹는다고 하는 이권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예. 그냥 나라 돈이냐? 그냥 나라 돈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문제잖아요. 네. 대외 원조 사업으로 들어가는 나라 돈이잖아요. 네. 미얀마가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미얀마에 가서 네. K타운을 만들고 거기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이게 곧 미얀마를 일종의 이제 문화적으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어떤 사회적 기호도로 갔기 때문에 대원조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원조 사업에 들어가는 돈 우리가 6.25 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원조를 우리가 해줘가지고 그거 갖고 연명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경제 개발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고 이렇게 했던 그 소중한 원조 개발 돈을 네. 최순실은 그냥 간단하게 나라 돈 이렇게 하고 치부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예. 중간 조금 우리 촛불 집회 얘기 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제 설 연휴였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한 주 쉬었었습니다. 예, 오늘 다시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이제 노란 풍선을 든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이 친박단체들의 집회는 일찌감치 시작이 된 모양새입니다. 2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서울시청 앞이죠. 대한문 앞에는
많은 지금 태극기 행렬이 이미 모였습니다. 예, 등장하셨군요. 드디어. 저는 이분 언제쯤 나오실까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 교수님, 조원진 의원입니다. 이인재 의원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인재 의원은 지금 대선 출마까지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기 나오셔가지고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친박 지지층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물론 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렇게 국민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증거와 이런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네. 과연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행동인지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우리가 국정농단 말말말